예, 그 음성 송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실무자 협의를 좀 하더라고 잠깐 쉬었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예. 저도 여기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여하세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직 못 들어오셔서 잘 들리신다고. 네. 네. 그러면은 안 되겠다. 예. 그 아까 이제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그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온다 그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죠. 아테네에 당도해서 그 아레오파고스 언덕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했던 말이 아닌가 싶은데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이게 티투스라는 책에 나온다는 거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레퀴데스까지 지금 아직 1권이 안 끝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그 기원전 6세기 활동한 쉬로스의 뭐 피타고라스의 스승으로 꼽힌다 뭐 이런 얘기 드린 거고요. 이것도 이제 쉬로스에 세워진 페레퀴데스의 흉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뭐 그림에도 좀 보시겠지만 다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종교가이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신비적인 인물이기도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파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아마 쉬로스 섬에서 이 사람이 묵었던 거처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1권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 7연인들 얘기를 정리를 하고 2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학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오니 학파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소소크라테스 학파 얘기까지 전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렇게 쭉 라인에서 소크라테스로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르켈라우스의 소크라테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오니 학파하면 보통 이제 자연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람은 그 범위를 좀 넘어선 거고 학통으로 쭉 연결을 해서 소크라테스는 뭐 자연 철학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다 쓴 것들이 보면 여기 겹치는 것도 있군요. 앞에는 아낙시메네스 이건 이제 그리스어를 영어로 라틴 문자로 음사한 거고 그 옆에가 이제 영어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찾아보실 수 있게 한 거고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 어떤 이제 인간 중심의 철학 그것이 이제 소크라테스 학파로 이어지는데 크세노폰이 이제 플라톤과 동시대 사람이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글을 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글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플라톤은 물론이고 플라톤과 같이 온전하게 그 소크라테스의 언행을 담은 책을 남긴 사람이 이제 크세노폰입니다. 크세노폰은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 군인 그리고 이제 역사 저술가이기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크세노폰 라인으로 이제 소소크라테스 학파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건 제자 스승 간의 관계는 아니고 이 소소크라테스 사람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친구도 있고 뭐 제자도 있고 뭐 친구의 아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대화편을 플라톤만 쓴 게 아니고요. 그 크세노폰도 대화편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소크라테스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대화편이라는 글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불러요. 소크라틱 다이얼로그. 그 사람들이 다 이 소소크라테스 학파의 망라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알고 지내던 인물들이 쭉 여기 케베스까지죠. 메네데모스는 그 다음 인물이고 케베스까지가 이제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들. 여기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임종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낙시만드로스부터 보통 이제 잡는데 탈레스를 보통 요즘 철학서는 탈레스부터 잡지만 아까 7연인에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오니아파의 시작은 아낙시만드로스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로마 때 발견된 건데 이것도 이제 뭐 그릭 오리진으로부터 카피한 거다고 돼 있고요. 이건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유일한 현존하는 그 아낙시만드로스 이미지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라고 써 있거든요. 옆모습이 아주 인상 깊게 강인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서 상당히 믿을 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낙시만드로스의 그림들은 여기서 많이 따온 거예요. 요즘 전해지는 것들도. 뭐 아낙시만드로스 얘기를 하자고 들면 또 길어집니다만, 이거는 누구였더라? 잠깐만요. 이것도 아낙시만드로스라고 이제 뽑은 건데, 이 그림도 이게 좀 아낙시만드로스에만 나오는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인물상이에요. 근데 좀 비슷해갖고,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이것도 여기 아낙시만드로스라고 써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후대 17세기의 화가인데, 페트로 벨로티라는 이탈리아 화가군요. 이거 유명한 아낙시만드로스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왜 안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줬던 사람이 아낙시만드로스였기 때문에 잠깐 이 그림을, 그러니까, 지구가 화공에 떠 있으면서도 안 떨어지는 이유는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거 하나로 뭐 충분히 여기 나올 만한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는 좀 덜 유명해서 그런지 옛날 그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그림들. 아낙사고라스도 구하기는 힘든데 이 그림은 지금 아테네 국립대학의 그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프레스코 화들이 철학자들이거든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었겠어요. 아테네 이 국립박물관, 국립대학에서 아낙사고라스 부분을 여기 따온 거고요. 클라조메나이 출신, 역시 이오니아 학파들이니까. 이 아낙사고라스는 이제 전에 여기 안 나왔구나. 페리클레스라는 또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 정치가와, 교분이 있고, 심지어는 뭐 페리클레스가 아낙사고라스의 제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낙사고라스는 무신론자라고 알려져 있어 소크라테스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무신론자라는 또 오해를 받았던 인물이고, 아낙사고라스는 이제 해가 뭐 돌덩어리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일화에 의하면 뭐 아테네에서 재판을 받고 추방됐다거나 뭐 사형당했다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페리클레스의 정적들이 아낙사고라스를 통해서 페리클레스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뭐 소송을 걸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 것이라서 그 일화들을 화가들이 많이 사랑해서 이런 식의 이제 일화 그림들의 소재로 많이 다뤄줍니다. 철학자와 정치가 이 파트너십은 그 디오게네스 라에티오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락시스와 테오리아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너십들이 여러 파트너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됩니다. 뭐 플라톤과 디온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계속 있습니다. 투구 하나 갖고 이제 페리클레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르켈라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의 자연 철학자 선생님이었고 아테네 밀레토스 출신에서 아테네에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고 우리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여기 이제 계시는 거고요. 1세기경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디오게네스 라에티오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해서 죽고 나서 곧 아테네 시민들은 후회를 했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던 그 3명을 처형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약간 좀 믿거나 말거나 같고요. 그리고서는 그 소크라테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당시에 유명했던 조각가였던 리시포스에게 의뢰해서 소크라테스의 흉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뭐 사실인지 모릅니다. 디오게네스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고지 바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미술사가들이 이런 이제 그 흉상이나 그림들을 계보를 추적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의 모습이 두 가지 라인으로 나옵니다. A 라인과 B 라인이 나오는데 조금 근엄한 스타일이 이제 리시포스로부터 기원했다고 생각하는 라인이고, 우리가 또 플라톤의 향연 등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좀 우스꽝스러운 인물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 실레노스 닮았다 뭐 이런, 그래서 약간 뚱뚱하고 뭐 머리 벗겨지고 뭐 이런 좀 덜 근엄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라인이 B 라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이미지가 소크라테스에게 전해지는 라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라인이 이제 리시포스로부터 기원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아랍어로 번역이 된 책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전혀 소크라테스 아닌 시대적 고증이 안 되고 자기네들 풍으로 고쳐놓은, 상당히 좀 재밌는 그림이죠. 알아본가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크세노포나 인물, 이거는 이제 뭐 이거 옛날 흉상인 것 같은데 이게 출처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예, 말을 줄여야죠. 근데 요걸 또 그림이 멋있어서, 이 크세노폰이라는 인물은 천병희 선생님이 크세노폰 책을 몇 권 번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한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소크라테스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책이 바로 이제 크세노폰의 메모라빌리아, 우리말로 소크라테스 회상이라고 이제 번역된 책인데, 그 책을 비롯해서 아나바시스라는 책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크세노폰에게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언행을 담은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책이 메모라빌리아고, 그 밖에 이제 향연과 소크라테스 변론, 그다음에 경영론인가 이렇게 해서 네 권이 나와 있고요. 그 네 권의 묶음을 이제 천명선생님이 번역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나바시스를 번역했는데, 그 아나바시스가 뭐냐면 그 페르시아의 황제에 대항해서 황제의 동생이었던 그 퀴로스가 반란을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병사로 무절하니까 페르시아를 이겼던 아테네가 그리스인 용병을 10,000명을 고용을 하죠. 그때 이 크세노폰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쳐들어갔는데, 그 황제인 형과 군대가 마주쳤는데, 이 퀴로스가 이겨가던 싸움에서 황제를 죽이겠다고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그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인공이 없어졌으니까 용병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페르시아군이 내버려두지 않죠. 그래서 그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퇴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얘기를 다룬 게 바로 아나바시스라는 자기의 실화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크세노폰이 그 퀴로스하고 인연 때문에 전쟁에 참가했다가 뜻하지 않게 그 퇴각하는 10,000명의 용병의 장군이 되고, 그 지휘를 잘 해서 퇴각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그 얘기를 담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10,000 뭐 이렇게 돼 있는 작품이거든요. 쿠낙사 싸움이 쿠낙사가 바로 그 퀴로스가 자기 형과 대응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그 전투입니다. 이 전투 장면을 멋지게 그려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아드리엥 귀네라는 사람이 184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뭐 이제 이름만 대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스키네스라는 인물도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이고, 이 얘기는 좀 해야 되는데, 또 아리스티포스, 아까도 나왔던 요 비슷한 모습인데, 아리스티포스는 아까 그 리비아 쪽에 있었던 식민 도시였던 퀴레네 출신 사람이고요. 소크라테스 에 가까운 뭐 제자라고 봐야겠죠. 근데 플라톤의 파이돈에 나오는데,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작품이 이제 좀 뒤에 이제 이름이 나올 겁니다. 파이돈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가 죽는 임종의 자리를 지키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앨리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소크라테스 아는 지인을 만나서 그날 돌아가시던 날 광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전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람이 궁금해하던 사람 중에 그 죽음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고 또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퍼스. 근데 아리스토퍼스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중에 쾌락주의 학파를 세우거든요. 퀴레네 학파라는 학파인데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다른 이름이 이제 쾌락주의 학파고 우리가 쾌락주의 하면 유명한 게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만 에피크로스는 알고 보면 별로 쾌락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쾌락적인 사람이에요. 감각적인 쾌락을 선호한 사람입니다. 그게 선이다라고 생각했던 파격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 소크라테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다면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인물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몇 개의 일화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하고 무슨 봉이김선달 같은 측면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무슨 선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는 곁에 있는 것들에서 얻는 즐거움을 누렸고 곁에 없는 것들을 즐기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게 최고인 거죠. 이런 이제 장면들 이제 철학자들은 부자들의 대문간으로 가는데 부자들은 철학자들의 대문간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디오니소스로부터 받고 철학자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에 가면 국가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부자들의 문간을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플라톤이고 이 반대 얘기를 이렇게 재치 있게 하는 건 아리스토퍼스인 거지요. 기녀 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썼습니다. 헤타이레라고 하는 건데 어느 날 그가 기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와 함께 했던 소년들 가운데 하나가 얼굴을 붉히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다. 라고. 이 선사 같죠? 여기 디오니소스가 나오는데요. 디오니소스 2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디오니소스 2세 궁정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에게 갔던 철학자로 유명한. 자, 그 다음에 파이돈이고요. 파이돈, 여기 파이돈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플라톤의 파이돈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파이돈의 금빛 머리카락을 만지며 내일이면 네 머리카락도 이제 잘리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애도하느라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풍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에로틱하게 느끼는지. 그 파이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앨리스 출신인데 아마 앨리스가 망해서 노예가 되죠. 노예가 돼서 사실은 이제 남창이 된 거죠. 노예 주인이 시켜서. 그래서 색주가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 지인을 시켜서 이제 돈을 내서 면천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에 돌아가서 소크라테스 죽음 이후에 앨리스에 돌아가서 그 앨리스 학파를 세웁니다. 여기 지금 그 유명한 크산티페가 있죠. 시끄러우니까 집에 가라 그래서 집에 가고 있는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의 최후란 작품이고요. 에우클리데스는 이제 메가라 사람인데 역시 이제 임종을 지켰던 인물이죠. 그래서 역시 돌아가서 메가라 학파를 세우고, 그러니까 변증술 학파를 세우는 사람이죠. 유클리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틸폰, 이 사람도 메가라 사람인데 이게 이 사람이 제자일 거예요. 에우클리데스의 제자일 겁니다. 스틸폰은 메가란 필로소퍼라고 돼 있구나. 크리톤, 그 소크라테스의 친구, 어릴 적부터 친구고 그 유명한 크리톤이라는 작품, 플라톤 크리톤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죠. 디오게네스 라이티우스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싶은 얘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을 얘기 같은 걸 잘해요. 그래갖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원래 탈옥제 일을 한 거는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인가 뭐 그랬는데 플라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라이벌 의식이 있어갖고 크리톤으로 이름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하여튼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근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그걸 갖고 우리가 뭐 논쟁도 하곤 했습니다. 뭐 크리톤은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뭐 이런 논의 했습니다만 디오게네스 라이티우스는 플라톤 관련 대화편을 쓴 철학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몬이라는 그 시몬이겠죠. 낙엽 밟는 소리를 좋아하는 그 이게 어디 나오냐면 소크라테스가 아니 소크라테스의 회상 거기 크세노폰의 책에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아고라 광장이죠. 이게 여기죠.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 세계문화유산 1호 아크로폴리스 여기 있고 요 밑에 이제 아고라가 펼쳐져 있는 광장.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아고라에 가면 이런저런 곳에서 대화를 하곤 했는데 무슨 뭐 이런 가게 같은 데 가서 이제 제자들이랑 대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몬의 구두방에 가서 이제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시몬의 구두방. 근데 이 사람도 구두 만들면서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이랑 막 떠드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나중에 또 철학자가 됐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대화편을 또 썼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발, 그다음에 이게 뭐 보이시죠? 이 시몬의 가게입니다. 이건 어디서 따왔는지. 이 글라우콘이란 이게 플라톤의 형제입니다. 이게 국가 읽어보신 분 귀가 닳도록 들었던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그 사람들입니다. 심미아스는 테베 출신 사람이고 그 역시 플라톤의 파이돈에 나오는데 그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임종할 때까지 철학적 대화를 나눌 때 주 대화 상대자였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죠. 심미아스 그리고 케베스. 둘 다 테베로 친구지가 아니었던 것 같고, 자 메네데모스는 곧 이후의 인물, 에레트리아 파이돈 학파에 속하는 원래 엘리스 학파, 그다음 파이돈 학파 그러다가 이제 에레트리아라고도 불리고 된 그 학파에 속한 인물입니다. 이게 메네데모스. 이게 이제 안티고노스 2세라고 마케도니아의 왕과 그 엄마의 메네데모스가 옆에서 이제 뭐 조언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림 설명이 다 있지만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3권. 여기도 이제 그리스어로 플라토노스, 아테나이오스 뭐 이렇게 됐죠. 아리스톤의 아들 플라톤, 아테네 사람 플라톤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밑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예요. 자, 3권에서는 제가 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3권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디오게네스 아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책을 어떤 식으로 각 권들 또는 각 철학자들의 얘기를 어떤 식으로 엮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출생 일화, 가계, 그 다음에 사망에 관한 일화, 출생지가 어디냐에 대한 논란, 친인척은 누구고 스승들은 누구였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소크라테스를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 또 여행 다녔던 얘기, 아카데미를 설립한 얘기, 군복무했던 얘기 다 이루합니다. 에피소드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궁금하고 싶은 얘기, 표절 논란.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은 에피카르모스 얘기를 베낀 거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18절부터 시작해서는 시라쿠사이라는 곳, 아까 이탈리아 학파의 그 시칠리 섬에 시라쿠사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식민 도시가 있는데 가장 큰 도시죠. 거기 이제 플라톤이 3차례 방문을 했고 거기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 시도했다가 실패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런 걸 빼놓지 않고 오늘 다루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유명 인사들이 플라톤에 대한 인물평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뭐 글은 잘 쓰는데 애가 인격이 나빠 뭐 이런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임종하기 전에도 이미 대화편을 쓰고 있었고 그 대화편을 써서 그 낭송회를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플라톤이 이제 리시스를 써서 낭송회를 연다는 소문을 듣고 소크라테스가 제가 또 내가 안 한 얘기를 또 뭐 했다고 또 썼을라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여기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연애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인간관계, 그다음에 일화, 명언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이 철학자는 무슨 명언을 했다인데 역시 아까 그 조각상 얘기했던 것처럼 디오게네스 라이티우스는 일화들을 돌려막기 합니다. 같은 일화가 여러 철학자들에 등장하고 명언도 막 같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는 사망에 관련 얘기 유언장이 소개가 되고요. 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플라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비문시 그리고 빠지지 않고 자기가 쓴 비문시 그다음에 제자들 얘기들 유명한 제자들은 누가 있다. 그리고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가 일화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편집한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중에 생애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독특한 플라톤권에서 재밌는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플라톤 애호가인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료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저술 연구 입문에 해당하는 내용 47부터 66절까지 좀 길게 나오는데 대화라는 것의 성격, 대화편의 순서, 뭐 귀납추리, 소크라테스가 이제 귀납추리 쓴다고 얘기하는데 귀납추리의 방법, 그다음에 대화편들에 대한 문헌학적 분석. 이미 기원전 2, 3세기부터 문헌학자들이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실로스가 4부작으로 구성한 얘기, 아리스토파네스가 3부작으로 구성한 얘기, 그다음에 용어법, 기호 방식 이런 것까지 다 부록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톤 특유의 견해들. 그래서 플라톤이 고유한 견해들이 뭔지를 또 정리하는 내용이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두 번째 부록으로 들어있고, 세 번째 있는 것들에 대한 분류. 뭐 이를테면 좋은 것들은 무엇이고 우정은 뭐고, 이것도 일종의 뭐랄까요, 그 퀴즈 같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뭐 행복한 사람은 뭐 이런 식 퀴즈 같은 것에 대한 대답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또 철학자들마다 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좋은 것들은 뭐고 우정은 뭐고 정치 체제는 뭐고 이런 얘기들을 세 번째 부록으로 내놨고, 그리고 대개 맨 끝에 붙어 있는 게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 얘기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3권의 구성이 이렇습니다만 다른 철학자들도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도 사실은 뭐 다른 데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이것도 자체로 중요한 것이고, 또 자기가 쓰지 않고 다른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집어넣은 이 자료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고, 그래서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책이 어떤 성격인지를 뭐 3권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또 연애시잖아요. 이 아리스티포스는 옛사람들의 애정행가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티포스가 아까 나왔던 그 아리스티포스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인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애정행가, 이게 번역하는 사람도 자기 검열과 자기 규제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번역할 때는 옛사람의 사치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영어 번역도 그런 번역들이 있어요. Under Luxuries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이 있는데, 계속 언급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사치가 아니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남봉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애정행각이라고 좀 표정을 좀 순화했습니다만, 이게 러브 어페어, 애정사들, 애정에 관한 일화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원본이 있으면 번역하고 싶은 책인데, 거기서 이제 플라톤이 천문학 공부를 하던 누구누구를 사랑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썼다, 이런 건데, 시가 꽤 괜찮아요. 나의 아스테라. 아스테라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이름이면서. 그대는 별을 본다. 내가 하늘이 되어 수많은 눈으로 그대를 보았으면. 뭐 이런 시. 디온. 그 플라톤이 그 시라쿠스에 가서 만났던 자신의 제자격인 정치가죠. 눈물이 히카베와 일리소스 여인들에게는 운명으로 그들이 태어난 때에 주어졌고, 그대 디온이 아름다운 행위란 제물을 바친 그대에게는 신들이 드높은 희망을 쏟아부었소. 그대는 시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조국의 넓은 땅에 누워있어. 요게 사랑으로 미쳐버린 나의 심정, 이런 표현들. 기녀하고도 사귀었다 이거죠. 이렇게 아나스는 나의 것이니 그녀의 주름 위에서조차 격한 사랑이 앉았다. 그녀의 젊음을 첫 항해 때 마주친 이들은 얼마나 많은 커다란 불길을 그대들은 통과했는가, 뭐 이런 표현들. 아가톤이라는 인물을 사랑해서 아가톤에게 입 맞추는 사이 영혼이 입술에 왔다가 가련한 영혼은 그에게로 건너가려는 듯 왔다, 뭐 이런 식의
말랑말랑한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썼다고 해도 믿을 것 같긴 해요. 꽤 멋있는 시가 있습니다. 일단 플라톤 흉상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죠. 이건 그래서 상당히 좀 고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카데미 학파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플라톤의 조카가 이제 플라톤 사후에 교장이 됐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삐져서 학원을 나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확인은 좀 곤란하고요. 스테우시포스, 그다음에 크세노크라테스, 크세노크라테스 여기는 뭐 그 유명한 프리네라는 유명한 기녀인데 그 유혹을 물리쳤다 보니 이런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프리네는 여러모로 유명한 기녀였어요. 재판 기록도 있고. 이것도 같은, 이 사람들, 이게 살바토르 아로세라는 스페인 화가인데, 철학자들의 일화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서, 오늘 강의 중에도 여러 차례 나올 겁니다. 이 유명한 프리네 재판이라는 거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자와 관련된 송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 변호사인데, 이렇게 나체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미모로 압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그래서 화가, 이제 그림에 좋은 소재들이 많이 되는 거죠. 폴레모스라는 사람도 있고, 크라테스. 이 사람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크라테스 다음이, 여기 크란토로, 이게 아카데미 학파로 이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죠. 예, 죄송합니다. 크란토르, 아르케실라우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실려놨어요. 아르케실라우스와 카르네아데스. 사제간이거든요. 근데 카르네아데스가 굉장히 똑똑한 인물로, 그러니까 중기 아카데미 회의주의 학파를 이끌었던 대단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책이 남겨져 있지는 않은데 회의주의자라서 원래 책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화로 책 쓰는 걸 누가 봤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전해지는 그런 사람인데 사제지간이면서 애정관계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온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이제 보리스테네스 출신이고 아카데미아의 교장은 아니었고요. 그 플라톤 학파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정도고 상당히 이제 독설가로 유명한,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는 글들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라퀴데스, 그 다음에 카르네아데스가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크레이토마코스까지 이어지는 얘기고요. 자, 진도 좀 뽑아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건 소유학파 그림으로 나온 거는 역시 이것도 저기 아테네 국립대학의 복도에 있는 그 프레스코화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써 있는 거고요. 테오프라스토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동료이자 제자이자 그 다음에 그 소유학파의 2대 교장이었던 사람이고, 스트라톤, 알렉산드로스군요. 알렉산더 왕이 여기군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죠.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흉상으로 상당히 이제 고증되어 있는 것이고요. 로마 시대 카피고, 역시 류시포스 작품이라고 돼 있죠. 330년. 요 옷은 나중에 이제 제작된 거라는 뜻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중에 그린 작품이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라고 전해지긴 하지만, 이건 사실은 이런 재밌는 얘기를 디오레스가 안 했을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실려 있는 얘기인데 나중에 중세 때쯤 만들어져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등장시킨 그런 일화인데, 그러니까 일화의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알렉산더 세보 후궁인가가 거기에 열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유혹해서 이렇게 정복했다 뭐 이런 얘기고, 화가들이 좋아해서 많이 중세 때부터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태워줬다 그런 거죠. 이것도 그렇고 여기 있고, 이렇게 현대 작품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아리스토텔레스 고생 많이 하는 장면이고요. 그의 제자 겸 뭐 동료 겸 테오프라스토스,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래서 뭐 강의를 하면 1000명씩 모이고 막 그랬다는 인물입니다. 테오프라스토스라고
이태리어로 써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관련된 사진이고, 그 다음 사람이 스트라톤, 리콘,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데메트리오스까지. 이 사람은 정치가 이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앞에 지금 이 데모크리토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고요. 헤라클레이데스까지 해서 5권 끝났고요. 6권 견유학파, 안티스테네스부터 출발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여러 면모가 있습니다만, 소크라테스의 그런 인내, 뭐 이런 쪽으로 소크라테스를 이해한 인물인 거죠. 티볼리에 있는 어떤 그 빌라에서 발견된 흉상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스테네스에서부터 출발한 견유학파, 이 통 속의 디오게네스가 나오고, 여기도 바꿨는데, 화질이 좋은 걸로 바꿨는데 지금 옛날 버전이 나왔어요. 여기 이거는 좀 유명한 아카데미 학당에 가서, 가성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사람을 찾는다고 대낮부터 등불 켜고 다녔다는 일화에서 온 거고요. 이것도 이제 현대적인 패러디. 그 다음에 모니모스라는 인물, 오네시크리토스, 그 다음에 크라테스가 나오는데요. 이 크라테스라는 인물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이제 제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제논 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메트로클레스, 히파르키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히파르키아는 이 크라테스의 부인이죠.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인물 메트로클레스가 이 크라테스의 오빠예요. 둘 다 이제 지금 견유학파 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인물인데, 이 히파르키아는 크라테스를 선생이 아니라 그냥 남자로 사랑을 하기까지 돼서, 근데 이 크라테스가 자기는 뭐 이렇게 가정의 속박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뭐 자기 옷을 벗어 보이면서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고 나랑 같이 살려면 너무 자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나랑 같이 살 수 없다 그랬는데, 히파르키아 그래도 좋다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공공장소에서 같이 부부가 섹스도 하고 뭐 이랬던 인물로, 그리스 당장이 이제 그 남존여비가 강한 동네인데 당당하게 같이 사교 클럽이나 이런 데도 같이 다니고 그랬던 인물로 유명한 여자 철학자죠. 여성 철학자. 메니포스는 굉장히 좀 해학적인 인물이라서 나중에 그 화가들이 사랑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제 벨라스케즈가 그렸던 메니포스의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메네도모스. 다음에 이제 7권. 스토아파입니다. 스토아파는 제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크리시포스까지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제논부터 얘기를 하죠. 키티온 출신입니다. 저 밑에, 지중해 저 밑에 있는 동네인데, 원래 아테네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무역상의 아들이었고, 본인도 무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염료로 쓰는 조개를 싣고 가다가 아테네 앞바다에서 좌초를 당해서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표류가 돼서 아테네로 이제 뭐 호를 단신 온 거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스토아가 뭔지 보여주는 거. 이런 식, 이제 주랑이 쭉 있는 이 건물들을 이제 스토아라고 건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했다는 거고요. 이거 뿔고동을 이제 갔다가 페이라이오스 아테네 외항에서 난파됐고, 상경에서 이제 서점에 가서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이라는 책을 집어들고 읽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철학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2권을 다 읽고, 이게 4권까지 있는데 2권까지밖에 안 봤네요. 이렇게 이런 분은 어디 계시는지, 또는 이런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라고 물었더니 서점 주인이 지나가는 크라테스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 따라가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라테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일화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파를 당한 것을 송구전에 항의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를 철학으로 보다 운명이 참 고맙다라든지 페이아낙스의 주랑이라고 불리는 채색 주랑에서 강의를 했다는 얘기. 요즘 뭐 역시 이러합니다만 98세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학원에서 나오다가 발가락이 부러질 때 넘어져서 그래서 내가 왜 가는데 왜 나를 소리쳐 부르냐 그러고서 스스로 숨을 멈춰서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할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좀 이 일화가 좀 재밌게 생각되는 건 이 스토아파가 자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방적인 거거든요. 학파의 설립자부터가 지금 일종의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제논이 소크라테스 회상이라는 책을 보고 철학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했던 것처럼 스토아파에서는 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소크라테스거든요.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 죽음을 다룬 다른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프랑스와 피에르 레이옹이라는 사람이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장면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또 봤던 누구죠? 자크루이 다비드의 그림이고, 세네카가 이제 그 죽음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세네카가 이제 네로 황제가 자기 정치적 공경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세네카에게 뭐랄까요? 어떤 혐의를 떠넘겨서 자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타키투스 연대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스스로 자살하는데 뭐 독약도 안 되고 뭐 동맥을 끊어도 안 되고 그래서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 수증기에서 질식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철학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역시 화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였던 겁니다. 이쪽 발 쪽에 동맥을 끊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고 또 화질이 좀 안 좋네요. 이게 부인이 뭐 따라 죽으려고 했다고 해서 말리는 장면이고요. 여기도 이제 세네카 부인 여기도 그렇고요. 이게 고향가 아마 그럴 텐데 그림이 여기도 세네카의 죽음. 요 얘기도 잠깐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스토익 위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사이 런던에서 스토익 주간이 열립니다. 매년. 그래서 이게 지하철 벽에 이렇게 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거대한 사진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거리에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고 스토아 학파를 추종하는 많은 일반인들이 강좌를 듣고 심리학 강의와 연결을 시키고 그러니까 힙합니다. 스토이는 여전히 연구실장님 연구 분야인데 자 이건 뭐 그 계보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워낙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크라테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인 거죠. 크세노폰의 메모라빌리아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그 인물들을 쭉 제가 뽑아놓은 건데 이제 디오게네스에 안 나오는 인물들까지 정리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에피테투스 그 노예 출신 철학자 세네카 뭐 이런 인물들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아까 그거 또 다시 나왔네. 이게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데. 예, 여기는 이제 포어 필로소퍼라고 했는데 폴 루벤스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 형제가 여기 이제 그 스토아파의 철학자였다는 얘기예요. 립시우스라는 사람의 제자였던 거죠. 립시우스 스튜던트. 그래서 여기 그 스토아파라는 게 그 서양에서 얼마큼 긴 명맥을 유지했는지를 갑자기 연구실장님을 의식하니까 말이 좀 더듬거리게 되는데 하여튼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스토익 철학자라는 스토익 필로소퍼라는 제목으로 현대 그림입니다. 뭔가 철학자 같기도 하고 래퍼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만 아리스톤이라는 사람도 여기 있고 헤릴로스까지인가 디오니시오스가 또 있고 클레안테스
여기도 이제 아까 그 아카데미 학파의 사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클레안테스와 뒤에 나오는 인물이 여기 크리시포스 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요. 클레안테스의 제자가 이제 이 크리시포스고 크리시포스가 없었으면 뭐 스토아파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천재적인 철학자라고 꼽히는 인물까지 이제 다뤄진 거죠. 이 책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한참 뒤에 나온 겁니다. 이제 이탈리아 학파가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레스로 쭉 이어지는 학파들이고요. 피타고라스 이것도 상당히 뭐 좀 신빙성 있는 걸로 취급받는 피타고라스 형상이고, 요게 이제 저쪽 중동 쪽에서 많이 쓰는 모자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가 이게 아시아 쪽 영향을 받은 흔적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모섬에 이게 멋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그림을 만든 형상이 있다는 거고, 피타고라스가 그 사모스에 있을 때 세웠던 학교, 거처 뭐 이런 유적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모스 남서쪽 키르키스라는 산 쪽에 있는 곳이고, 여기도 또 우리가 좋아하고 싶은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타고라스는 이제 그 종교가이기 때문에 종교가 앞에는 이제 사이비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문제가 늘 있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피타고라스가 그 땅에다 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서 자기 엄마랑 연락을 주고받아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보고를 받고 있다가 몇 달 만에 거기서 나오면서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하데스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사람들이 놀랬다, 뭐 이런 사기쳤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굴에서 나오는 장면에 피타고라스를 그린 겁니다. 이거 역시 살바토르 로사, 언더월드라고 돼 있잖아요. 하데스에서 왔다라는 식이지만 사실은 뭐 자기가 파고 들어간 굴에서 뭐 바깥 소식 다 들으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 일화를 담은 거고요. 이거는 뭐 윤회하려고 하는데 넘어가고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육식과 관련된 금기 사항이 많아서 베지타리안의 원조라고 알려져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에. 이거는 그 러시아의 화가 그림인데 멋있어서 몇 개 가져왔습니다. 아침 해를 보면서 이제 태양신을 찬미하는 모습이고, 여기도 떠오르는 해를 찬미하는 피타고라스 학파. 피도르 브론니코프라는 러시아 화가입니다. 이제 헤르메스상에 축성하는 모습인 것 같고, 파르테논 신전 같아 보이죠? 피타고라스 컵인데요. 이건 관광지에서 파는 겁니다. 나중에 피타고라스 콩을 싫어했다는 얘기와 관련된 그 일화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독자적으로 다원론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엠페도클레스, 아크라가스 출신이고 아크라가스 존경입니다. 여기 이제 사원소를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4개를 이렇게 담고 있고요. 이거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어디죠? 그 시칠리 섬의 유명한 화산, 그 화산에 들어가서 위에 올라가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과장된 얘기로는 자기가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떨어진 건데 아무도 말리질 않아서 그냥 떨어져야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황금 신발이 튀어올랐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에페도클레스가 신고 다니던 그 신발이 분화구에서 이렇게 쏟아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또 있는 그 일화를 역시 이게 살바토르 로사가 스케치한 거고, 이 스케치에 토대를 둔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화구로 떨어지는 그 엠페도클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가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인물이라서 이런 일화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두오모 성당에 있는 그림을 하나 소개하려고 이렇게 제가 입구부터 시작한 건데, 이런 벽의 그림이에요.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림인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불공기역 사원소를 상징하고, 이게 엠페도클레스라고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So called 엠페도클레스, 이렇게 해서 산브리지오
입구 벽에 있는 겁니다. 그림이 재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아그리겐토, 현재 아그리겐토에 있는 그 에페도클레스 흉상이고요. 자, 에피카르모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플라톤이 이 사람의 글과 사상을 베껴서 대화편을 썼다라고 한 지목된 인물입니다. 시라쿠사 출신이고요. 아르키타스는 이제 역시 그 타렌툼이라는 곳에 참주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이죠.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아르키타스의 흉상으로 알려졌는데 요즘은 피타고라스라고 생각하는 그 흉상. 요 머리에 쓴 것도 비슷하죠. 두건 같은 거. 그래서 플라톤이 그 시라큐사에 억류됐을 때 아르키타스가 그걸 풀려 나오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일화도 플라톤의 일곱째 편지에 전해지죠. 그 다음에 알크마이온, 의학자이면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인 사람이고요. 고대 의학의 어떤 뭐 개족 같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히파소스인데 이것도 넘어갔죠. 필롤라우스, 플라톤 편 3권에도 나옵니다만 플라톤이 이 필롤라우스의 책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또 일설에 디오게네스 라이티오스에 나온 일설에 따르면 이 필롤라우스의 책을 베껴서 티모에우스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지금 피타고라스, 필롤라우스 이렇게 같이 있을 정도로 어떤 쪽에서는 필롤라우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에 넣기에는 너무 독창적인 철학자였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전해지는 옛날 얘기에 따르면 원래 피타고라스 학파는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데 최초로 피타고라스 학파로서 책을 썼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설들을 유출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뭐 그걸 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게 되는 인물인 거고요. 에우덱소스는 이제 그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 자 9권 이제 스프라데스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9권을 따로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파가 없는 건 아닌데 뭐 길거나 아주 번창하지는 않은 학파들까지 포함해서 독자적인 철학자들이라고 제가 번역을 할 때 독자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헤라크레이토스거나 뭐 크세노파네스부터 시작하는 이런 엘레학파거나 멜리소스가 여기 있군요. 예. 제논, 그다음에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 여기는 이제 그 원자론 철학, 그다음에 여기 그 소피스트, 여기 디오게네스, 아낙사르코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회의주의 피론, 그다음에 티몬까지 회의주의자 이렇게 좀 자잘하게 묶어놓은 게 9권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고대부터 이제 헤라크레이토스는 우는 철학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화가들이 이렇게 많이들 그렸고요. 여기도 헤라크레이토스, 저기 아테네 학당에 나오는 헤라크레이토스 부분입니다.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데스 이거는 1966년에 멜리아라는 지금의 엘리아가 지금 오늘날 멜리아라고 불리죠. 1966년에 이제 발견된 건데 거기에 이제 피레스의 아들 파르메데스 자연철학자라고 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슨 소리가 써 있는 거냐면 이 조각가가 파르메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사실은 에피크로스 학파였던 메트로도로스 모습에서 따온 걸 거다. 돌려막기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아테네 학당 그림에 나오는 거고요. 멜리소스, 제논, 그다음에 레오키포스하고 데모크리토스인데 사실은 레오키포스는 실존 인물인 자체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데모크리토스랑 겹치죠. 사실 데모크리토스라고 많이 하는 그림이고 데모크리토스는 또 반면에 웃는 철학자라고 돼 있어서 옛날 그림들에 많이 이 두 명의 철학자가 대비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는 철학자, 웃는 철학자. 여기
렘브란트가 자기 젊었을 때 자화상을 그리면서 데모크리토스라고 자기를 거기다 비교한 거예요. Laughing Philosopher Democritus. 긴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멋있어서 영혼의 자리에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데모크리토스라는 1868년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타고라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데모크리토스와 프로타고라스가 만났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로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흉상이고 소피스 상대주의 그림을 제가 잠깐 그린 거고, 디오게네스, 아낙사르코스. 디오게네스 뭐 공기가 원소다, 요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고, 이게 자연철학자들이고요. 피론, 회의주의 학파 철학자 피론이죠. 앨리스 출신이네요.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 한 번역에 최근에 벌써 뭐라고 해야 되나,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 오역이 있다고 벌써 들어오고 있는데, 그 피론 부분에서 피론이라는 사람이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절벽으로도 가고 뭐 앞에 마차가 닥쳐와도 움직이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늘 옮겨줘야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뭐 마차든 뭐든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맨 앞에 마차를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비슷한 일화인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피론이 별로 당황해하지 않았다, 뭐 침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회의주의자 입장에서 그런 일화를 담아 있는 그림입니다. 티모는 그 회의주의 학파에 속하는 역시 이제 독설가로 유명한 사람이라 그 디오게네스가 자주 인용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빨리빨리 왔습니다. 시권 에피쿠로스고요. 뭐 에피쿠로스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게, 이제 에피쿠로스는 앞에 이게 사모스 출신인데 아테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테네 사람인데 아버지인가가 이주해 갔다가 나중에 이제 커서 아테네로 다시 돌아와서 학당을 세우죠. 자기 집을 사서 그 집을 개방해서 학교로 활용하고,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정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그 얘기들이 이제 앞부분에 좀 나오고는 그 뒤부터 에피쿠로스가 자기 제자들에게 쓴 세 통의 편지를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책이 남은 유일한 출처에 가장 오래된 출처인 거죠. 요거 하나만으로도 디오게네스라 에리토스가 중요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흉상, 에피쿠로스는 자기 죽으면서 뭐 장례를 어떻게 지내고 매년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이런 유언장까지 남겼을 정도로 뭐 교주적인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흉상도 상당히 이제 고증이 되어 있는 흉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로마 시대 카피고 원래 오리지널은 AD 2, 3세기경에 나왔던 거다. 이것도 이제 헤라클레네움이라는 그 폼페이만 우리 줄 알지만 폼페이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도시에서 출토된 거고요. 이거는 재구성한 거고, 나중에 사람이 있고, 이건 뭐 그 스토아도 그렇습니다만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도 미국의 히피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히피들 한 거고요. 뭐 에피쿠로스 호텔이라는 데도 있고, 에피쿠로스 자르댕, 이게 이제 레스토랑, 에피쿠로스의 정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하더라? 유기농을 주로 다루는 그러니까 웰빙의 삶으로 또 서양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지난 얘기고요. 여기 이제 아까 헤라클레니움에서 그 에피쿠로스 학파 관련된 것들이 출토된 곳입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언급이 됐던 책인데, 이건 에피쿠로스 본인은 아니고 에피쿠로스의 제자, 뭐 제자라고 하기에는 몇백 년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로마의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의
네레노라토 자연에 관하여 자연 본성에 관할까요? 그 책이 1417년에 발견된 얘기 그리고 그것이 근대의 타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얘기를 담은 책이라서 말 나온 김에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에피큐리안들이 꽤 있습니다. 역시 토마스 제퍼슨이 에피큐리안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얘기했던 인물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너무 빨리 해서 정신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한 이유는 학당 강의가 갑자기 비었기 때문이기도 했었고요. 뭐 책도 나왔으니까 겸사겸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된 얘기를 못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좀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연구장의 고전읽기 등을 통해서 좀 여유 있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장시간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채팅창에 몇 가지 예. 말씀. 일단 좋은 강의, 좋은 번역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그리고 저도 하나 부탁 말씀드릴까요?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묻는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왜 그런 수사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모크리토스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가 이제 에피쿠로스거든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원자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철학자죠. 그러니까 둘 다 말하자면 이제 유물론자들이죠. 근데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단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윤리와 관련된 단편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윤리학에서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게 즐거움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웃는 철학자라는 별명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 명확한 일화는 떠오르지 않는데 이게 아마 디오게네스 이후에 나온 별명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데모크리토스의 철학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에피쿠로스의 얘기들을 보더라도 삶을 낙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얘기가 잘 안 들려서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신 네. 뭐 계기, 동기 아하. 그리고 과정 간단하게 이렇게 소회 이런 것들 뭐 책에 일러두기에 예. 글쓰 옹기니의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을 남겨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이게 소회 같은 거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 뭐 사실은 뭐 그 이 책이 중요한 걸 알게 된 거는 뭐 우리가 학당에서 제일 먼저 번역했던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단편 선집 그걸 번역하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철학과 재미난 일화들이 버무려져 있는 책이라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정호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 김인곤 선생님이 꼬드겨서 같이 번역을 하자. 뭐 몸빵은 내가 하겠다.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뭐 다들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많이 미뤄졌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걸렸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월이 뭐 15년 동안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작품이라 그렇지 오래 걸렸면서 뭐 집중해서 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 머릿속에 한 부분이 계속 찾아가 있던 부분들이 계속 길게 있어서 그만큼 이제 집중이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뭐 애착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너무 지지부진해서 계속 이러다가 책을 못 내겠다는 위기감도 생겨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던 이제 뭐 대한연구 공동체 이런 곳에서 강의를 일부러 개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 1년 반 이상을 읽으면서 번역을 한번 다듬고
그걸 계기로 이제 다른 분들을 더 독촉하고 뭐 이래서 이제 책이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도 그때 강의에 참석해 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같이 공역에 애써주셨던 그 세 분 선생님들, 선배 선생님들인데 이 긴 진탕에 빠지게 해서 또 죄송한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소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8월 교양 강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